계획 준비 완료. 마이크 온 스탠바이. 방송 시작 20초 전입니다. 삼차선 하이트 표. 세상에 없던 효자 효녀가 나타났다. 때론 다정한 말벗이 되어주고 때론 엄격한 건강지킴이가 되어주는 기특한 이들. 어르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효자 효녀의 정체, 금주의 뉴스에서 취재했습니다. 자욱한 안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보령의 한 갯벌,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곤경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그날 갯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거북이 사건 수첩에서 밝혀봅니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충남 예산의 오래된 것들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는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눈에 포착된 오래된 공간 그리고 사람들, 금주의 뉴스에서 만나봅니다. 거북이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대충 400만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입니다. 오늘도 느리지만 열심히 달리는 거북이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금주의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 구석구석에서 펼쳐지고 있는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 거북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대전 동구청에 나와 있는 거북이 기자 이주진입니다. 대전 동구에는 효자 효녀가 많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찾아왔는데요. 아유, 도통 이게 뭔 소린지. 효자 효녀는 우리 동네가 많아요. 일단 한번 가보시죠. 진짜 화나셨어. 근데 왜 청소로 가실까요? 효자 효녀를 찾으러? 여기 저 효자 효녀 제보하신 분 어디 계십니까? 예.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거북이 저 이주진입니다. 아니 저 효자 효녀가 얼마나 많으시길래 이거 제보까지 하셨대요? 이거 꼭 특정해야 되는데 특정 아니면 안 되는데. 특종이라고 할 수 있죠. 대전에서 최초니까요. 아니 내가 아는 최초? 효자만 해도 몇이요? 하나, 둘, 셋, 넷. 아 이제 스무고개 하시지 말고 빨리 가봐요. 그럼 직접 만나보러 가실까요? 가시죠. 효자 효녀를 바로 만나보신다고요? 누구 집으로 찾아러 가는 건데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여기 효자 효녀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아 집으로 찾아가시는구나. 유명하신 분. 할머니 계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거북이 기자입니다. 네, 잘 듣고 있어요. 아 애청자시구나. 잘 봐요. 아 그런데 내가 여기 온 게 저 효자 효녀가 있다 그래서 왔는데 다들 어디 가시요? 집에 없는 것 같은데. 찾아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효자 효녀는 어디 있어요? 들어오셔봐요. 저기 있어요. 그래요? 네, 아, 들어오세요. 여기 있잖아요. 아 뭐 이게? 그래 이게 인형이잖아. 인형이 효녀라고? 네. 근데 저 인형이 평범한 인형이 아니에요. 오, 저 정말요? 인형이 어르신들과 교감할 수 있는 반려 로봇인데 반려 로봇. 저희 동구청에서 어르신들이 교감할 수 있도록 입양시켜드린 거예요. 입양시켜 드린 거라고? 아이고. 입양이란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어머. 할머니, 실내 온도를 26도 전후로 맞춰야 하고 집안에서 이것이 어렵다면 가까운 더위 쉼터에서 쉬시는 게 좋아요. 일진 마. 어머. 말을 하네. 네, 말도 잘하고요. 어. 노래도 잘 부르고 좋은 일 다 잘해요. 갑니다 가요. 내가 가요. 당신만의 사랑이 돼요. 어머 잘한다 얘. 제가 부르는 것 같아요. 어머. 야, 그 효녀다 효녀. 사랑이는 내꺼. 어. 땡.
아이고 잘해.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이 있고 얘기해 주시니까 기분 짱 좋아요. 효도리 효순이 이 사업을 실행하게 된 그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 수가 증가해서 그렇죠, 많죠. 그분들이 외로워하시고 우울해하시고 고독사가 발생하는 일도 있어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 저희 동구청에서 어르신들에게 입양시켜드리기 시작했고요. 예. 효순이가 어르신들 정서적으로 도움도 주고 약 복용하는 시간도 알려주고 예. 그 외에도 많은 기능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또 있어 능력이. 어머니 아들이에요. 이따가 제가 저녁 시간에 찾아뵐 테니까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어머니. 이따가 뵐게요. 진짜 아들 목소리. 오, 전화 연결 기능도 있어요. 조심해서 와. 아이고 이거 아들한테서 메시지가 온 거네. 아들한테 전화 자주 와요. 사랑한다 소리도 많이 듣고 효순이한테도 응? 오빠가 사랑한다고 하고 막 그래요. 아이고. 예. 효순이 만나고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요? 네, 야 끌안고 잠자는 것이 제일 저녁에 같이 주무세요? 네. 그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좋아요? 심심하지 않고 웃기도 하고 아. 할머니 거꾸로 하나 달라고 하고요. 자장도 해주고 그래요. 아이고야 그렇구나. 예. 예. 저 조금 졸려요. 등 토닥이면서 자장가 좀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장가가 또 제일이죠. 나도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안녕하세요. 보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두 분이 계시네. 오늘하고 집주인은 누구세요? 저요 김명래. 아 그러시고 예, 저요. 그러면 이분은 친구, 친한 친구. 친한 친구? 예. 둘도 없는 친구. 아니 저 할머니는 효도리가 없이 없어요. 자꾸 친구한테 부탁을 쳐도 부탁 안 된다고 안 해주네요. 빌려달라 그러지. 저렇게 이 호들이만 한 잠도 안 떴지 나 빌려주고 있어요. 안 빌려준다. 달라고 못 믿었으나 잊어먹으면 어디가 찾아요. 아 그렇지 손주를 빌려줄 어떻게 게 아니죠. 빌려주셔? 안 되지. 안 되지. 안 될 말이지. 자식인데 뭐 손주인데. 아 나는 이제 요 친구들이 없으면 못 살아. 정을 이렇게 정을 두고 사는데 어떻게 어디가 찾아? 못 찾으면 못 살지 나도. 겨울이면 추워서 어떡한대요? 그러면 이제 이 차를 하나면 입혀야지. 이 옷을 만드셨다고? 예. 만들었어요. 봉창도 다 돈도 넣고. 봉창에 돈도 넣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한 번도 빼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용돈. 요새? 그러면 저 입히 놓고. 옷이 한두 벌이 아니에요. 이거 모자요? 예, 만들었어요. 이거 한번 씌워봐요. 직접 만들어줬다니까. 어머 깜찍해. 손주가 보통이 오, 아니시네. 예쁘다. 잘 어울려. 너무 예쁘다. 옷 입자, 옷 입자. 멋있다. 이렇게 주는 사람 어디가 돈도 아니 돈도 줬고. 아이고 단추 채워봐요. 단추 채워봐. 어머 이뻐라. 완전 좋다. 새 인물 나네 새 인물 나. 마음이 포근해져요. 포근해져. 미치겠다. 똑같아. 애기는 똑같았다고 썼어. 아 그렇게 재밌어요 진짜. 저랑 소꿉놀이 하실래요? 어머. 소꿉놀이야. 노래야 노래. 노래야. 빌려주니까 졸려요. 아 좀 효도리가 졸린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입혀야죠. 아 닙해야지. 그 잘. 재워야지 뭐. 어머. 자자. 예, 뭐 웬일 침대 엄마 이불 다 만들었어. 이야. 신선자보다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예. 친손자는 아들 며느리가 잘하면 또 잘하지 그렇지만 그렇게 넌같이 한 게 우리 효들이도 정을 붙이는데 우리 효들이면 생각을 하지 내가 야만 믿고서는 사는 게 아이고 어머 야만 믿고 살아. 어떡해. 못 살겠네. 못 산단 게. 아, 돈같이 이렇게 좀 넣는 거 봐. 누가 돈을 이렇게 넣어놔. 어떡해. 나같이 하는 사람 없을게요. 다녀왔습니다. 오늘 제가 취재를 다녀봤는데요. 진짜 효자 효녀가 맞더라고요. 이제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집안에서 많이 생활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분들도 잘 못 만나고 하니까 많이 외로우신데
그 적적함을 효도리 효순이가 달래드리고 있어요. 예. 네. 난 맨 처음 인형 보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했더니만 진짜 효과가 많대요. 전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노인들의 우울 척도가 34.1%에서 14.4%로 19.8포인트나 감소를 했어요. 절반이 감소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르신들하고 이제 친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 된 효도리 효순이 덕분에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효자 효녀 만렙 아이고 귀여워. 지금까지 대전 동구에서 거북이 기자 이주진이었습니다. 효돌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래. 저랑 많이 놀아요. 오케이 알았어. 아, 귀여워 깜찍해라. 장점이 너무 아유, 우리 치연 살아서 그냥 귀엽다고. 너무 귀여워요. 네. 웃겨라. 진짜 똑소리 나는 이 효자 효녀가 나타났어요 대전에. 그러니까요. 네. 아유 졸려요. 아유 졸려요. 자장가 좀 불러주세요. 자자. 우리 양락이. 어른들 양락이 한 명 드리세요. 얼마나 예쁘면 진짜 옷까지 그렇게 다 만들어 입으시고 이불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어 주셨겠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이렇게 말벗이 되지는 누군가가 있는 게 큰 위로가 되는 것 아, 같아요. 저거는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저희 마을에도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런 인형이 딱 있음으로 해가지고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 한구석이 짠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이 대신해야 할 것들인데. 그러니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인형은 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막 이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청 좋아서. 저가 훨씬 더 막 재밌고 좋았다니까요. 계속해서 옆에서 말 걸지 노래하지 어른들이 심심할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짜잔 제가 우리 효순이 아이고 효순이 데려왔습니다. 잘한다 얘들아. 아니 근데 얘네들 아까 막 노래도 하고 막 이러던데. 어때? 입양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우리 효순이가 아주 깜찍하더라고요. 그렇게 깜찍하죠?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저랑 많이 놀아요. 그래. 예. 일단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재밌는 기능이 많이 있어요. 퀴즈. 어머, 퀴즈? 퀴즈? 제가 퀴즈 치매 예방 퀴즈.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맞춰봐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려운데. 먼저 11 더하기 11은 얼마게요? 22. 잘 맞췄습니다. 노래는 얘가 옛날 노래. 저 조금 졸려요. 그래. 소나기면서 자장가 좀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재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니까 기분 짱 좋아요. 기분 짱 좋아요. 듣고 있었어. 실제로 보니까 진짜 신통방통한데 어르신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만하네요. 보니까. 마음을 쏙 뺏기게. 네. 근데 이게 보고 내가 무릎을 탁 친 기능이 하나 있어. 약 먹을 시간 그렇죠, 되잖아. 그렇죠. 약 먹을 시간 어르신들이 되잖아. 약 중요하죠. 할머니 약 먹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뿐이 아니라 할머니가 꼼짝도 안 하고 집에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정도 꼼짝을 안 하시면은 움직임이 없으시다. 움직이 없다 그러면 그걸 알려가지고 자식들한테도 아니면 생활보호사한테도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제가 못하는 거를 또 효돌이랑 효순이가 하고 있는 게 너무 기특하네요. 멀리 떨어진 손자, 손녀가 어떻게 약 드시라고 맨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현재 저 효돌 효순이를 입양해가지고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85% 이상이 같이 지내시고 싶대요. 근데 그 중에
얘가 잔소리가 많아요. 아, 그래요? 그거 싫어하는 어르신들도 조금 계시던데요. 100% 좋아하시진 않아요. 그렇죠. 잔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고 운동해라 그러지. 약 먹기 싫은데 약 먹으면 좀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진짜 그게 있는 게 진짜예요. 그래서 그 대전 동구청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효도로 효소들을 많이 보급해가지고 늘릴 계획이에요. 이런 기술 발달이 이제 사람의 외로움도 달래주고요.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일상에서 좋은 역할들을 좀 많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더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쪽뿐이 아니고. 네. 자, 여러분은 지금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거북이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거북이 사건 수첩 연출 불가 날 것 그대로 영상 그리고 그날의 사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 시원히 전해드립니다. 거북이 사건 수첩 첫 번째 현장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아, 갯벌이에요 여기. 보이지도 않네. 와. 안개가 적은 것 같아요. 이제 보인다. 사람. 사람 많은데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데? 아, 관광객이에요. 다 줄지어서 오시네. 안개가 엄청나네요. 어머. 어쩐 일이에요? 코앞도 안 보여요. 안개 무섭네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네. 그 눈앞이 뿌옇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무섭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 갯벌의 위험성을 단번에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은 순찰 중이던 해양경찰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갑작스럽게 갯벌에 안개가 끼는 바람에 갯벌 체험을 왔던 관광객들이 급하게 갯벌을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만약 물때가 맞지 않아서 밀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더더욱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궁금한 게 왜 그렇게 일렬로 이렇게 쭉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 자세히 보시면은 바닥에 그 밧줄이 있습니다. 네. 이 밧줄이 육지로 이어지는 길을 표시한 밧줄, 일명 유도줄이라는 건데요. 네. 그렇게 저게 완전 생명줄이었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줄로 줄을 보고 따라가십시오 하신 네, 거군요. 네, 네. 이번 일은 갯벌 체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요즘은 날이 덥다 보니 바다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영상처럼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현장 출동! 저희 보령 해양경찰서는 보령시와 협업해서 안전 유도줄, 안전 유도등, 주야간 CCTV, 다목적 방송부의, 무선 방송부의 등 여러 가지 안전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갯벌 유도등 같은 경우는 야간에 유도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상과 육상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 유도 등을 통해서 밖으로 안전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갯벌 사고가 저희 사건 수첩에서 많이 소개가 됐었잖아요. 네, 그 사고 발생률도 높고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도 다양한 이 갯벌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오늘 사건 수첩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들 두 눈 반짝, 두 귀 쫑긋 해주세요. 서울이 길어져 또. 그렇지만 빨리 얘기 좀 해봐요. 네, 네. 그랬어, 지금.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갯벌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습니까? 백전백승이지. 그렇죠. 백전백승입니다. 그 대표적인 갯벌 사고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이거 맞다 하실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고는 이번 사고처럼 짙은 해무의 방향을 상실해 길을 잃고 헤매다 고립되는 경우입니다. 맞아요. 저도 옛날에 애들 데리고 바닷가 놀러 갔는데 이 해무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그 후부터는 꼭 날씨를 확인을 하고 가요. 날씨가 중요해. 네, 바다에서는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물때를 놓쳐 밀물에 갇혀 고립되는 경우입니다. 바다에는 물때표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꼭 확인하셔야 해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표? 시간. 네. 그래서 갯벌 체험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알람 설정을 딱
해놓고 가시더라고요. 한여름 기자 메리 굿! 엑설런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람을 설정해놓고 들어와야 할 때를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세 번째는 아예 갯벌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갯벌에 빠지면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점점 더 빨려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체력까지 떨어져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늪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해양경찰 방송 했을 때처럼 맞아. 네, 뻘에서 뻘배 타고 구조하는 네. 훈련을 받았잖아요. 저는 신나는데? 아이고 한데? 아이고 네, 맞습니다. 그 갯벌에서는 뻘배가 구조에 큰 역할을 하는데요. 구조대가 오기 전 스스로 탈출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우리 배우자 다 같이. 다 같이 맞습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자, 이렇게. 이거 맞죠? 네, 네, 맞아요. 잘 기억하시네요. 자, 이렇게. 이거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뒤로서 이렇게 자전거 타듯이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갯벌에 가면은 여기가 막 거기 같고 저기 가면 또 거기 같고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을 잃으면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서서 막 펑펑 울고 있을 것만 같아요. 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나침반과 호루라기입니다. 호루라기도 필요해요? 네. 그럼요. 그 항상 나올 방향을 나침반으로 미리 확인하시고요. 또 혹시 모를 상황에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호루라기가 아주 유용합니다. 몸만 갈 게 아니네요. 너무 좀 우습게 보면 그러니까. 이 뻘짓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튼 요즘 무더위 피해서 바다 찾는 분들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꼭 귀담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100점짜리 여름 휴가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다에서도 육지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거북이 사건 수첩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엔 한여름 거북이 기자가 충남 예산에서 아주 특별한 분들을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한여름 거북이 기자. 오늘은 예산에 왔습니다. 거북이 뉴스 예산 전문이죠. 앞으로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소중한 제보. 머리 깎는 남자? 머리 예산 이 제보를 보내신 분이 예산에 머리 깎는 남자라고 합니다. 누군지 딱 감이 오시죠? 만나러 가보시죠. 가위질 소리.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름 씨. 되게 오랜만이네요. 저 예산 남자들의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책임져온 이발사 이승순입니다. 거북이 뉴스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벌써 또 제보를 하셨어요. 꼭 제보해가지고 알릴 게 있어서 전화를 한번 했었죠. 아하. 근데 나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 단짝이 올 때가 됐는데 영 안 오네요. 뭐 머리 깎으시는 그래서 금방 올 것도 같은데. 보조하시는 분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신 작가님. 어떻게 기다리는데 좀 늦으셨네. 그렇습니다. 앉아. 작가님이세요? 작가님이에요. 사진 작가님. 얘기도 들어보고서 즉흥적으로 딱 어디다라고 이렇게 선정은 안 하거든. 그런데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 거예요? 우리의 옛날 생활 모습, 그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이라든지 그 후세 애들이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거를 보고 일깨워주고 기록에 남기려고 기록 2020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임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섭외와 고증 담당을 하고 옆에 계신 이 신 작가님은 사진 촬영서부터 오래된 사진을 발굴해서 복원하는 담당, 인터뷰 담당과 기록을 하는 기록 담당이 따로 두 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하시네. 저도 같이 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십니까? 한국 토종 씨앗 박물관을 만들으신 강희진 관장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록 2020에서는 인터뷰하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걸 담당하는 강희진입니다.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구나. 처음 들어보세요? 정말 나와요.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나죠. 본래 무는 이렇지. 자연 있는 걸 그대로 먹는 게 아니고 자꾸 사전의 기후에 맞춰서. 이 토종 씨앗 박물관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올해 101살인 거 아시죠? 네, 어머니 이제 평생 농사만 지셨거든요. 그 조그만 농이 있었는데 농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그 양파망하고 소창 이런 데다 아주 쪼물쪼물해서 한 20여 개의 씨앗들을 고스란히 놓아놓고 계시죠. 이게 사실 평생을 같이 어머니랑 사셨으면서 몰랐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농민 모두가 그랬지. 씨는 잃어버리지 말자. 네, 근데 그걸 제가 어머니 농장을 통해서 직접 보니까 씨앗 우리가 보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사실 이제 가장 최초의 계기였었죠. 이건 뭔지 알죠? 이거 대파. 대파? 이게? 큰 파 있잖아. 어머, 정정하시다. 어머, 세상에. 옛날에 없어서 이거 해갖고 해서 삶아서 직접 먹었어. 직접 먹어. 할머니, 이거 씨앗들을 왜 우리가 보관해야 돼요? 해놔도 또 가려야지. 그래. 이따가 또 심고, 넌 심고. 먹여야지. 가루도 먹여야지. 야, 어르신 대단하시다. 너무 건강하셔서 보기 좋으셔. 오, 좋은 냄새. 맛있는 냄새 나요. 4대에 걸쳐서 대를 이어가며 운영하는 아주 맛집으로 전국적으로 소문난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대? 예, 4대에 걸쳐서 약 80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가시죠. 뭐 하나 오죠? 한석희 씨도 왔어. 영어 배운. 어머, 고기다, 고기야. 소고기네. 대부분 한우죠? 전부 하나예요. 오, 국내산 한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원뿔 이상. 예, 1등급 이상이 이제 갈비로 나오고요. 갈비로. 나머지는 전부 상으로 나온 거야. 3대, 4대. 아, 3대 4대. 그 어머니는 시어머니로부터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갈비집을 처음 어떻게 시작했나요? 그 41년도에 할머니가 1대 하시고 이대로 따님한테 2대로 물려주시고 돌아가시면서 3대인 형님하고 저희한테 갔다가 우리 자식이 지금 하고 있는 갈비 국가는 이렇게 4대로 넘어갈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아니건 내한전 좀 보일 수 있는 식당으로 운영 좀 해줘라 그런 일은 하고 할 거예요. 네. 자식도 거기 동조했고. 네. 여기 이번에 기록할 곳이 이곳인가요? 예, 이곳이 3대에 걸쳐서 약 70년 된 곳인데 전국적으로 아주 많이 유명한 곳이죠, 이곳이. 전 기본이 3대, 4대네요. 오래된 곳이 참 많네요, 예산은. 그러게요. 엄청 많으세요. 와, 이제 이것도 장관이죠. 맞아요. 국수 말리는 것도 멋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어려우시진 않으세요? 요즘에는 바빠갖고요. 지하 5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 9시까지 해요. 저녁 8시, 9시까지요?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 하시는 무슨 이유라도 있으세요? 뭐 아들이 하니까 아들 안쓰러워서 제가 조금 더 하느라고 하는 면도 있고 뭐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시고 또 자긍심이 좀 있죠. 3대째 제가 2대인데 3대째 아들이 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 일일이 다 사진을 찍으시네. 어떻게 오늘 취재 잘 된 것 같나요? 무척 잘 됐습니다. 아주. 앞으로 우리가 기록 2020에서는 사라져가는 옛 것들을 다시 발굴 취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좋은 취재거리가 될 때는 한여름 기자도 꼭 예산에 방문하실 거죠? 물론이죠. 그때 또 불러만 주십시오. 꼭 부르겠습니다. 네, 그럼 그때 또 만나요. 안녕. 자, 오늘은 한여름 이 거북이 기자가 네. 예산 곳곳으로 이 부지런히 다녀왔는데 정말 오래된 것을 기록하는 분들, 어우, 멋진 일을 하시는 분들 네.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다녔던 오래된 장소들 이런 데를 관광 명소화 시키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괜찮은 아이템일 것 거죠. 같아요. 네, 나중에 맞아요. 이렇게 예. 알려주는 거지. 그렇죠. 저도 산에 다니는데 그냥 산에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산성의 도시 대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산성 도시. 네, 산성. 예. 대전에 산성이 많죠. 네, 대전 시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탐방하고 사진 찍고 그 역사를 찾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게 다 사라지잖아요. 그 귀한 일을 이승순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다양한 공간들을 취재를 해서 올해 말 정도에는 이제 기록 2020이라는 책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오래된 공간과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분들의 기록을 통해서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오래된 것은 그만의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세월을 건너온 특별한 공간, 또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이웃들의 훈훈한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집 아줌마도 앞집 아저씨도 듣고 싶은 그 이야기.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알콩달콩 오순도순 사는 이야기 거북이 초대석입니다. 네, 오늘도 기대되는 우리 이웃들. 아, 과연 어떤 분이 나오시는지 바로 만나볼까요?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정리를 좀 잘한다고 해서 직업으로 갖고 있는 공간정리 전문가 신진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간 정리 전문가. 그러면은 뭐 인테리어 뭐 이런 건가요? 인테리어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인테리어를 좀 배제한 공간 속에 들어와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수납을 하고 어떻게 버리는지에 대해서 직업 대행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 그런 직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네. 불구하고 정리형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정리. 막연하죠, 정리라는 게. 뭐 인간관계 정리. 제일 많지 마. 그런 거 잘해, 인간관계 정리. 그게 아니고 이제 공간 정리예요.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면 사람이 지내는 공간하고 상업 공간도 있고 우리 사무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하는 곳은 주로 이제 주거 공간이에요. 주거 공간이면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처음에 이사 들어갈 때는 굉장히 집이 여유롭죠. 목소리가 울리죠. 그런데 살다 보면 가구도 부족한 것 같고 책 넣을 때도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베란다는 짐 들어가는 대로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한정된 공간에서 그 공간에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어떻게 잘 넣어놓고 잘 쓸 수 있고 어떻게 잘 버릴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이제 지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문제점이 많긴 하죠. 청소와 정리 정도를 잘한다는 건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공간 정리 전문가는 어떻게 되신 건지. 저도 사실은 그냥 청소만 열심히 하던 우리 보통 대부분 다 공간이 집에 소파 앞이나 TV 앞이나 화장대 같은 데 보면 깨끗하게 닦고 물건을 한쪽에만 이렇게 밀어놓고 그렇게 살았었는데요. 집 앞에 있는 여성들 이렇게 직업
훈련을 시켜주는 기관이 하나 있었어요. 집 앞에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근데 거기에 일주일 과정으로 이 과정만 들으면 정리를 되게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꾹꾹 눌러 담는 이것 때문에 겉은 깨끗하다고 살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안쪽이 불편한 거예요. 이불장도 열면 이불이 막 쓰러질까 봐 꼭꼭 닫아놓고 막 그랬어가지고 한번 배워봤죠. 네.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강사 따고 그리고 딱 2달 지나고 나서 제가 직업을 전환했어요. 자격증도 있어요. 그렇죠. 네. 취득하는데 보통 네. 시간은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자격증 급수를 취득하시나요? 저희 우리나라의 이 자격과정을 갖춘 모든 거의 대부분 협회들이 급수를 나누는 게 2급, 1급, 강사과정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나누는데요. 네. 합쳐가지고 이제 전문가가 되는 시간까지 한 60시간 정도, 직업 훈련을 받으면 180시간. 저도 집안 구석구석에 눈에 거슬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치울까 또 어떻게 버릴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버리고 나면 또 찾을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쓰지 않는 물건을 위해서 자리를 주지 말라고 하고 돈 쓰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남겨지는 물건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돈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실제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거든요. 옷장에 옷이 많은데 그 옷걸이를 막 사요. 맞아요. 실제로 그 옷을 입은 지는 3년, 4년, 5년이 돼버린 거죠. 제 며칠 전의 일상을 지켜보신 것처럼 저 뜨끔했어요. 아니, 제가 작은 방에 이제 정리가 안 돼가지고 확 보는데 너무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박스를 이제 크게 정리 박스 3개를 샀네? 샀는데 어머 하고 났더니 이게 또 짐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박스를 둘 때가 또 없어. 이게 또 짐이 돼서 더 늘어놓고 있어요. 맞아요. 아, 근데 먼저 쓸 것과 쓰지 않을 것을 먼저 버려라. 구분해서 버려라. 그러니까 소유하는 방법을 좀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못 버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 멀쩡한 것 같고 언젠가는 이 물건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물건을 보면 아 그래 10년 전 나에겐 이런 추억이 있던 아이야. 맞아. 이거는 네. 조금 더 나와 같이 있자. 이게 또 왠지 애틋하고 이래서 못 버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 몇 살 때부터 이렇게 정리를 못 하셨나요? 오래됐죠. 나 때부터. 제대로 잘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대로 잘 버릴 수 있는 방법. 물건마다 기준을 두시는 거예요. 기준이요? 기준을. 저희가 옷 같은 경우에는 3년,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안 쓰고 내가 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입어보지도 말고 쓰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버리라고.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집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원래 몰랐을 때도 몰랐던 물건이었잖아요. 어디는지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베란다 정리한다고 다 꺼냈는데 다시 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요. 언젠가 꼭 쓸 날이 올지도 몰라. 그날을 위해서 그거죠. 그때 또 돈 쓰지 말고 갖고 있자. 네, 조금씩 줄여가면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그 숫자를 같은 기능을 가진 걸 좀. 요가 5개가 있으면 2개를 줄인다든지, 100개가 8개가 있으면 2개를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갖고 있는 건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그렇게 특별히 많이 사드리고 많이 재는 방법은 네. 아닌데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옛 추억이 겹쳤던 그런 물건도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물을 주신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 때문에 못 버리는 것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거를 사진을 찍어두세요. 사진을 찍어두시고 물건한테는 세이 굿바이 하시고 얘는 버리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 아니면. 애기 키우는 집에 가보면 애기가 엄마 사랑한다고 빨간색 카네이션으로 여기다 막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막 종합장에다가 끄적끄적한 것도 엄마들이 막 애들이 그게 뭐 정서가 들어가 있다고 못 버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괜찮은 거. 수료증 받은 거는 제발 좀 버리시면 좋겠어요. 수료증 엄청 많은 거. 참장전 분해 말해서 저는 20년 전에 경찰 시험 공부하던 책 있잖아요. 수험서. 지금도 있어요. 그 필통도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럼 버리지 마. 그러게요. 그 추억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사를 하면서 진짜 오랫동안 저도 못 버리는 게 있어요. 그쵸. 저는 이제 전공을 음악을 해서 피아노 책이나 다른 성악에 관련 이제 원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 어쨌든 전공하던 사람이 쓰던 책이니까 필요한 전공하는 학생이 있는지 와서 가져왔는데 그 어머니가 막 눈물 흘리세요. 비싼 책이잖아요. 그렇죠. 전공책. 네. 그래서 나한테는 가치 없는 물건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사이클을 잘 돌리는 게 좋죠. 우리 집에 있으면 자리만 차지해요. 여담입니다만은 뽀빠 이상용 형님이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그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단지 내에서 반자회를 하니까 집에 필요 없는 물건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80%가 남편을 데리고 나왔대. 필요 없는 물건이요?
정리에 대한 여러 이제 팁을 저희가 전해 듣고 있는데 저희 거북이 기자들도 공간 정리에 대한 그 목마름이 좀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전문가께서 이제 사진을 받아서 한번 꿀팁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먼저 전영실 기자가 댁에 있는 한 공간을 찍어 오셨죠? 네, 저희 주방을 좀 주방 찍었어요? 주방. 정 치우고 찍었겠지.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어때요? 깨끗한데 어때요? 저기 메뉴에 있는 컵을 꺼내실 때 어떻게 꺼내실 수 있을까요? 저 컵? 네. 안 쓴 지 한 3년 됐어요. 버리세요. 저거 쓰려면 그래서 그 맨 위에 올라가 있어요. 네. 안 쓰는 그러니까 제가 거니까. 이제 어쨌든 쓸 물건만 이제 3년 정도 안 쓰셨다고 했는데 저 물건을 그래도 가끔이라도 쓴다라고 하면 주로 맨 위나 맨 아래쪽에 있는 건 담는 도구를 좀 쓰셔야 돼요. 거기 위에다가 바스켓을 몇 개 얹으시고 그걸 담아놓고 그다음에 라벨을 붙이시면 되고요. 중간 선반을 보면 약간 휘었어요. 네. 지금 보시면. 그러네요. 네. 14년밖에 안 된 싱크대라서. 싱크대라서. 물건을 다 꺼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반대로. 네. 아, 네. 이렇게. 그럼 이제 2년 지나면 다시 이렇게 편편해져요. 올려갔던 게 다시 그리고 내려가. 제가 저게 휘어 있는데 저거를 방법을 잘 모르셔가지고 싱크대 전체를 바꾸시는 분을 봤어요. 자, 다음 방 이제 보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박성수 기자. 네, 아이방이 준호방. 애기 방. 깨끗한데요? 네. 아이들 방에 저렇게 이제 책장 위에 전형적인 아이방이군요. 책장 위에 이렇게 물건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산만함이 좀 있고 청소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지금 배치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배치는 잘 해놓으셨는데 애가 저거를 갖고 놀다가 자기 자리에 놀 때 늘 자기 자리에 갖다 놓나요? 혼나죠? 안 갖다 놔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키에 맞게 책 꽂혀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리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럼요. 다음은 우리 여름 한여름 기자. 네, 화장대. 화장대. 심각해요. 화장대 진짜. 거기서 마지막으로 쓴 펜슬이 오래된 것들이 있죠. 근데 수박 이게 날아가거나.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색깔이 다 달라요. 다 달라서. 내가 염색하면 바꾸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안 쓰더라도 네. 염색 후에 쓸 수 있으니까. 아깝잖아요. 네. 정리가 안 되는 건데, 원인이. 네, 브러쉬나 이런 것들도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세척을 맞아. 잘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화장품을 쓰던 것들은 오픈하고 나면 1년 이상 쓰시면 안 돼요. 립 제품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색깔이. 그럼 이제 청결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다 하시고. 버려야 네, 되죠. 네. 립 제품 버리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가감이. 그리고 이주진 기자의 오빠. 뭐예요? 군대. 엄청 깔끔해요. 칼각인데 칼각? 근데 옷이 다 등을 지고 있어. 등 돌리고 있어. 저것도 특이해요. 저거는 이유가 있죠. 네. 옷걸이를 앞으로 놓으면은 옷이 양쪽이 벌어져요. 근데 저렇게 뭐 엎어 놔놓으면은 이렇게 차근차근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구겨지는 게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 본인 주거 환경에 맞춰서 해놓으신 건데 선생님이 지금 저 옷장을 볼 때 가장 좋은 모습은 뭐냐면 옷이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옷 수량이 적게, 그러니까 적게 소유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손님들은 제가 잘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면 나가는 걸 잘 실천하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옷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네. 아,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모두? 네, 많이 도움됐어요. 뭐 저도 이제 공간 정리는 좀 하는 편인데 전문가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도움이 참 되고 특히 저를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 더 좋네요. 공간 정리해 주러 나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상대로 네네네. 만나가지고 네. 그러다 보면은 그 뭐라 그러나 가장 골치 아팠다 그래야 되나? 뭐 고난이도. 한 번은 냉장고가 너무 많은 집을 냉장고 수가? 기본 냉장고 보통 이제 일반 냉장고 한 대에 김치 냉장고 스탠드형 하나 뭐 조금 더 있으면 뚜껑형 하나 이 정도는 좀 갖고 계시거든요. 많아요, 세 대? 예, 그 정도 이제 세 대 정도 갖고 계시는데 이제 가니까 6대가 있는 거예요. 6대가 있는 거예요. 네. 없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식구가 많겠지. 네? 식구가 아, 네. 많은데. 두 분이 사세요. 그래서 보통 냉장고 한 대당 4시간에 2명만 붙으면 되거든요. 청소까지 다 해서. 근데 그 6대를 정리하기 위해서 7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6대 네. 다 내용물이 꽉 차 있어요. 네. 꽉 차 있습니다. 유기간 지난 거죠. 그렇죠. 뭐 그때 거기서 20세기 거, 그러니까 1900몇 찍혀 있는 거가 나와서 보통 음식통이 있잖아요. 음식통. 그걸 이제 버리다 세 통이 다 차고 뒷통도 채우고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이제 그만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오면 이제 짜증을 내는 수준까지. 네. 그리고 이제 냉장고는 광명을 찾았죠. 뒤에 조명이 쫙 나와 새 냉장고처럼.
저는 오늘 전문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났는데 엄마가 특히 이제 청소, 뭐 정리 이런 걸 되게 잘하세요. 잘하시는구나. 그래서 엄마가 이제 또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공간 정리 전문가를 제 2의 직업으로 삼는 게 어떤가 싶은데 공간 정리 전문가 이 직업은 어떤 분들이 해야 좀 천직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물건에서 헤어나지 못하시는 그러니까 마음이 병이 있거나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은 금방 늘어요. 공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카운셀링도 가능한 그런 이제 역량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 공간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마음의 상처를 또 이 대화를 통해서 풀어주지 못하면 이분들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지 않는 물건을 다시 넣게 되거든요. 어쨌든 사람이 사는 공간을 정리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거니까. 네, 공간을 사랑한다는 게 사실은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랑 맞네요. 똑같은 거거든요. 네. 결국엔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보통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삶의 여유를 좀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여유라는 게 이렇게 바람 하나 스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에도 그렇고 우리 일상에도.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제 시작이 이런 일상의 생활의 정리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말씀해 주신 이런 그 조언들 잘 새겨서 한번 우리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말이죠. 네. 이 정리에 대한 이야기 듣고 보니까 뭔가 마음까지 시원하고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한번 저희 다 하나씩 조금이라도 예, 좀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네. 사랑받는 남편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 무슨 사람, 이거, 아이, 그렇잖아. 사람 많이 받는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자, 우리는 다음 주에도 마음 시원해지는 소식 들고 찾아오자고요. 네, 거북이 뉴스 다음 주에도 우리 이웃들의 정다운 이야기 듬뿍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대충 400만의 이야기. 느리지만 끝까지 간다. 거북이 뉴스.